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특검 수사를 받는 내내 정치적 공격이라는 주장을 펼쳤죠.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 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합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하지만 큰 거 한 장 서포트가 적힌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메모와 1억 원 돈다발 사진 등 결정적인 증거에 현역 의원 최초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77표 중 가 173표, 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국 특검으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권 의원. 통일교회 전방위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 정치권의 시선이 서초동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의 결심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권 의원 직접 최후 진술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을 최우선 가치, 명예로 생각했다. 36년 동안 돈 문제로 구설에 오르지 않았다. 윤영호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 결코 없다. 윤영호 씨를 모르는 상태에서 1억 원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또 종교단체를 찾아가서 득표활동하는 것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이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특검 측은 종교와 결탁한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요. 또 1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종교단체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로로 제공됐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선고 날짜도 밝혔는데요. 내년 1월 28일입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의 1심 선고일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상당히 언론에 또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내년 1월 28일,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도 내년 1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징역 4년 구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정치자금법 부정수수거든요. 법률에 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5년이기 때문에 지금 4년 구형을 받은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윤영호 본부장도 뇌물 수수를 한 사람으로서 4년 구형 받았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도 실제로 명태균 여론조사도 정치자금 수수법인데요. 이것도 4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런 내란과 여러 가지 특검에서의 관련된 재판들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4년 구형 등이 상당히 있다. 근데 권성동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반성하는 자세가 없고 증거인멸도 했고 그러면서 중진 의원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치에서의 나쁜 사례로서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4년 구형 플러스 1억 원에 대한 추징금까지 구형을 한 것이죠. 좀 더 재판에서 뭐 다퉈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전혀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재판부가 이 4년 구형을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견 들어볼까요? 김기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요. 수사받아서 재판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본인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36년 동안 돈 문제 구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국회의원님을 의뢰하는 출판 기념회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출판 기념회를 하면 다선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수억이 좀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돈에 좀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에 대해서 구설수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 거의 두 번째 만남에서 돈을 받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전재수천 의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좀 처음에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거 복동이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 서포트와 그리고 사진이란 건 본인이 만들어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권성동 의원이 받은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내는 증거가 아니고요. 본인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과연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본인의 진술을 다 번복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일관된 진술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받았다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마저도 받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무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 결심이 끝났습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결백을 주장했고요. 특검 측은 종교와 결탁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징역 4년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날짜를 다음 달 1월 28일 김건희 씨 1심 선고와 동일한 날짜로 잡았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앞서 김기흥 의원도 잠시 언급했는데 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문구가 적힌 윤영호 씨의 다이어리 그리고 뭐 현금 사진 등등 특검이 재판부에게 설득을 하기 위한 물증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증보다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건들이 재판에서 오히려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1월 28일 날 권성동 씨 2차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나왔어요.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실제로 거기에서 뭐 위법 수집 증거다라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있었던 12월 12일 날 또다시 공판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특검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윤영호 전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줬다는 건가요? 안 줬다는 건가요? 라고 재판장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줬으면 안 줬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백 두 개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던 그 아내분, 재정 담당 그분도 예. 그날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분도 아무런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땐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진술이고 이들이 부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권성동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전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재판이나 이런 저간의 상황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앞전에 퀵서비스 배달하시는 분께 보좌관이 전화했었던 사례도 이게 그냥 그분이 시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제보를 하게 되면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어떤 세간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대체 왜 접근하려고 했었을까? 대단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아마 그 정황들이 앞뒤로 다 이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방금 이동학 의원이 언급한 게 JT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것인데요. 권성동 의원실로 배달되어야 할 택배를 그날 오전에 택배 왔다고 전화를 했고요. 그 권성동 의원실 관계자가 오후에 실수로 이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윤영호 본부장님 조사 마치면 권 의원님이 통화하길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게 택배 기사의 제보 등을 통해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김윤영 의원님,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물론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권성동 의원이 오늘 최종 결론에서 결심해서 무죄 추정을 강하게 추정할 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피고인들은 본인이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양형이나 구형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은 줄고차게 계속 본인은 무죄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걸로 봤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오늘 권성동 의원의 무죄 주장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은 희망을 가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이 약간 변형됐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재판을 주관한 판사가 이 윤영호 진술의 번복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사실 그전까지 나온 증거만 봤었을 때는 권성동 의원의 유죄가 조금 유력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하게 무조건 유죄를 추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선고전 마지막 공판, 즉 결심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 특검 측과 권성동 의원 측에 각각 1억 원 그 현금 다발을 가져와 봐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권 의원 측은 식당에서 이걸 가져가기 쉽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식으로 가져왔을 것이고요. 특검 측은 간단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포장을 해서 왔겠죠. 오늘 좀 신경전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재판에서 이런 검증도 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1억 원이면 5만 원짜리가 보통 한 뭉치가 100개 정도면 5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500만 원 20개 뭉치가 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쇼핑백에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인데 각자가 생각하는 1억 원의 그런 쇼핑백을 가져와서 한번 시연을 해봐라 했을 때 사실은 검찰에서는 조그만 쇼핑백에 이 돈뭉치를 빡빡하게 담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뭉치라면 쇼핑백에 담아서 당연히 식사하고서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예. 권성동 이제 의원 측은 아니 거기에 브로셔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넉넉하게 큰 쇼핑백을 받아갖고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보좌진들이랑 주변 사람 다 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밥 먹고 나서 1억 원 수수해갖고 들고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전이 있었다. 예. 그러면서 이 무게를 재보고 뭐 권성동 의원한테 그럼 1억 원이 몇 킬로 정도 되냐 했더니 2.2kg 정도의 무게이다. 그 정도면은 들 수 있는 무게이긴 하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1억 원이 사실은 우리 일반적으로 현금 뭉치로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 상황에선 그렇긴 한데 실제로는 쇼핑백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걸 각자의 주장이 얼마나 이게 상충하는지에 대해서 재판정에서 한번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선고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김기웅 의원님.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보석 청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네. 좀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상태보다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오늘 만약에 이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예. 뭐 건강상의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일정 부분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어떤 진술의 변화, 일관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재판 전에 그래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 차원에서 좀 풀어준다. 그런 차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월 28일 날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네. 그 시간은 그렇게 또 재판부에서 볼 때는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보석을 조금 요청을 했다면 그때는 좀 무게감 있게 얘기를 좀 상황을 봤을 텐데 지금은 거의 끝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고요. 제가 쇼핑백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그날의 63빌딩에 있는 유명한 중식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짜리라면 아무래도 쇼핑백을 들었으면 그 쇼핑백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인지했다.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수행을 했던 그 당시에 당직자도 그거를 본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직자가 없던 얘기를 꾸미서 했다면 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백주 대낮에 두 번째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다. 그리고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후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돈을 받는다는 게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심, 결심 그리고 구형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권성동 의원 말고도 여야 여러 정치인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윤영 의원님. 여러 정치인 지금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 국수본에서도 오늘 구형량을 좀 지켜봤을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의 수사가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가 시작된 건 결국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로 인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영호 본부장의 오늘 구형량이 수사기관이 어떻게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을 신빙하는지, 더 나아가서 결정적인 증거인 윤영호 본부장의 증언 자체가 구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했던 모든 내용은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권성동 의원의 오늘 구형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보면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 있다는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윤영호 본부장이 여야 할 것 없이 민주당에도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진술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수사를 해야 되고 끝까지 모두 다 수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윤영호 본부장이 갑자기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한 강경한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발언에 의해서 윤영호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심경 변화가 있어서 진술을 번복했는 것인지 그 부분마저도 충실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닷새 전에 지난 12일에 권 의원 공판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나와서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픽의 아래쪽 상자입니다. 세간에 회자되는 부분도 제 의도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취지고요. 저는 그렇게 진술한 적 없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신영 의원님. 그래서 권 의원의 1심 유무죄 또는 형량 이게 주목되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준다는 사람이 명확하고 그 시간 그리고 장소 그리고 때와 일관성의 진술이 있어야 신빙성을 가지고서는 사실 유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준다는 사람은 그 발언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재판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한학자 총재를 구치소에서 지금 추가로 조사하면서 지금 그 윤영호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기는 한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적이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이 그동안에 수사에서 협조하면서 발언했던 부분들에 있어서의 전체의 그런 신뢰성을 좀 흔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 사건들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을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 결국에는 윤영호 본부장도 이제 통일교와의 관계가 워낙에 악화됐고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기 때문에 결국에는 변론 전략으로 인해서는 본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양형, 구형을 최소화하려면 결국에는 뇌물을 준 사실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하고 줬더라도 큰 금액이 아닌 작은 금액으로 계속 축소해서 사실은 뭐 수사 받을 때야 여야 모두 다 우리는 로비를 했다라고 얘기했을지언정 지금으로서는 권성동 의원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주는 거지 윤영호 본부장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전혀 없다라고 변호인들과 이미 논의한 그런 판단의 결과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권 의원의 선고는 내년 1월 28일입니다. 이날 김건희 씨 그리고 윤영호 본부장의 선고도 이날입니다. 3명이 모두 선고가 이날 나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서 다른 정치인들 관련 의혹도 좀 살펴볼게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 행사 초청장은 발견했는데 받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명품 시계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기웅 의원님, 이 시계 가격에 따라서 또 공소시효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관측이 있어요. 네,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을 주고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시계, 명품 시계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4천 플러스 적어도 한 5, 6천 원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근데 뇌물 관련해서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 1억 원 미만일 때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3천만 원 미만인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4천만 원과 시계가 명품 시계가 2점인데 이번에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의 전재수 의원의 그 사무실 압수수색할 때 영장에 보면 2천만 원과 시계 1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일정 부분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신청할 때부터 뭔가 이게 3천만 원 미만을 위해서 뭔가 그림을 그린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상 시계가 나오면 뭐 1천만 원 미만으로 해서 3천만 원 미만으로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뭔가 사실상 전재수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지난 8월에 처음 진술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검이 본인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빨리 이첩을 했어야 되는데 이첩 안 하다가 최근에서야 언론이 문제를 삼으니까 뒤늦게 이첩을 했고 또 의원실 압수수색할 때 이례적으로 원래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이 입회했을 때 그거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 안에 들어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관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늦게 들어갔다는 거는 사실상 봐주기 압수수색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학 의원의 반론을 들어볼게요. 지금 김기웅 의원은 경찰이 못 찾는 게 아니라 안 찾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인데 물증이 나온다면 민주당도 별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방탄합니까?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는 윤 본부장 자체가 생사람 잡는 증언을 지금 한 거예요. 본인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잖아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 진술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돈을 줬고 그다음에 시계를 줬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거든요. 준 사람이 본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타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줬는지 아니면 준 사람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이거 타고 들어가기만 하면은 전 진실은 금방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애초에 이걸 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로비에 이 주요된 목적이 한일 해저 터널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에도 로비를 하고 민주당에도 로비를 했는데 로비를 했던 그 당사자가 그 한일 해저 터널을 대놓고 방송에 나와서 반대를 해요.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요? 적어도 내가 로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야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전재수 장관은 당시에 그걸 반대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뒤가 문맥이 좀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인이 뭐 누굴 만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 축사했다. 이것만으로 의혹이 된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도 지금 그런 의혹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산 시장으로 있는 박형준 시장도 6번인가 7번인가 이 축사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게 지금 50보 100보인 차이예요. 근데 이거 민주당이 완전히 덮어씌우기 위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어쨌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 진전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조금만 좀 지켜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어요. 짧게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 쪽 사람들 만나거나 뭐 축사를 보냈다고 해서 저희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그렇게 만나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상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정청래 대표가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는데 관련돼서 민주당 쪽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걸 사실상 특검이 묵힌 거잖아요. 가린 거 아닙니까? 뭉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다 봅니다. 뭐 짧게만 이른바 뭐 편파 반박드리면. 수사 예. 논란인데 예, 이동학 의원이 짧게만 반론하시죠. 반박드리면 이것은 지금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이 대통령 후보와도 연결이 돼서 만남이 있었고요. 그것이 ODA 자금이라고 하는 정책적 예산 집행 수단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탁을 하고 요구를 들어준 정황이 바로 나왔는데 민주당으로서는 일치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저께 한학자 총재 그 재판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영호 본부장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지만 민주당에도 로비를 한 건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언이 나오는데 그 증언은 왜 탄핵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에서는 추가적으로 증거가 나와야 그거를 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이 아까 앞서 한일 해저 터널을 언급했는데 사실 이 한일 해저 터널이라는 게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등장했던 이슈입니다. 이 한일 해저 터널 지난 1981년 문선명 통일교 초대 총재가 처음 거론한 이후에 꾸준히 언급되어 왔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a proposal. It is to construct a Great Asian Highway Zone, which would run through the China, Korea, Japan, and then eventually link the world. 우리 한일 해저터널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방향, 목표 이게 뭐냐? 한일 해저터널 추진을 선거 공약과 정책과 입법화 추진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예, 이 통일교의 뭐 핵심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본 규슈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바닷속으로 터널을 뚫어서 잇는다라는 겁니다. 통일교는 일본에서도 교세가 오히려 한국보다 비교적 더 크기 때문에 두 나라를 모두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보면 전재수 의원 때문에 이 이슈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지만 역대 여야 부산시장들을 꾸준히 만났다라는 게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신영 의원님. 예.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부산에 집권을 하려면 이 한일 해저터널의 정책적 이슈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시장들부터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옹호하는 발언을 그동안 많이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에 부산은 아무래도 보수가 집권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박형준 부산시장도 2021년에 뭐 행사에서도 영상 축사하고 22년에도 또 행사에서 영상 축사하고 하여튼에 통일교에서 의뢰가 오면 영상 축사를 계속 보낸 거예요. 서병수 전 시장도 마찬가지죠. 2015년 뭔가 피스로드라는 그 부산에서의 행사에서 또 예. 축사를 했었고, 또 2016년에도 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심지어 관련된 해저터널 기초 연구 용역까지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에 박형준, 서병수 부산시장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또 민주당의 오거돈 시장도 2016년에 후쿠오카에서 하는 해당 심포지움에서 발표까지 했다고 하니까 부산과 이 한일 해저터널의 정치적인 이 접점이 상당히 통일교에서는 가까웠다. 근데 신기하게 어떻게 전재수 의원은 반대를 했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거는 국민의힘의 공약으로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금품 수수를 받은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개연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죠. 예, 김기영 의원님. 결국 여야 모두 접촉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으로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그냥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민주당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중요하겠습니까? 본인들의 통일교의 어떤 세를 확장시키는 게 제일 목표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가리지 않고 저는 줄을 댔다고 봅니다. 본인들 말대로 어프로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책을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책까지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학자 총재에게 그 책을 헌납하는 그게 사진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 속 주인공이 이른바 전재수 의원이 동네 아는 형님이 사진 찍자고 해서 찍었다. 한학자 어머니가 표지 모델로 돼 있는 그 책을 찍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동네 아는 형님인 줄 알았더니 그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 터널 관련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전재수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애써 부인하지만 사실상 한일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과 알고 지냈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반대할지 모르지만 역으로 본다면 반대하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전재수 전 의원에 대해서 로비 대상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또 가능합니다. 예, 일단 지금 전재수 의원의 입장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반대해왔고 지금 전반적으로 보도가 편파적으로 나온다라는 지난 11일 언론에 공개된 입장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여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요 통일교 특검 추진의 뜻을 모으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당하다면 통일교 특검을 거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통일교 특검이 여야 살아있는 권력, 죽은 권력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 의원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랜만에 뭔가 힘을 합치는 모습이네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경찰이 과연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급으로 커져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역량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지금 경찰은 사실상 과거에는 경찰은 외청이었습니다. 청이었지만 어쨌든 부처와 독립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행안부의 지금 장관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경찰이 수사한 결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뭉거뜨렸던 사안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번 민주당에서 추진한 특검,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한 특검은 최장연령, 최단기간, 최대기간, 그리고 최대 권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는 수사기관 중에서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가 수사 범위 자체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실로도 뻗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왜 그렇게 통일교를 사실상 겨냥한 발언을 했는지까지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경찰에게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특검이 출범해야만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동학 의원님 반론 듣기 전에 행안부 경찰국은 지난 8월에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네, 이동학 의원님. 네. 저는 지금 좀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혁신당은 지금 치킨집 앞에 가가지고 소고기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첫 번째로 좀 실망스러운 것은 윤어게인 세력이 여전히 당 지도부에 있고 그들이 지금 계엄 옹호나 이런 것들을 지금 회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 계엄 옹호 세력과 손잡고 지금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실 것이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이 통일교 특검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전제는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통일교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 범죄 집단을 같이 찾아가가지고 범죄를 말소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아니 자기네들이 범죄에 유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개가 자기 꼬리를 지금 물고 있는 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엉뚱하고 너무나 이상한 지금 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민주당도요. 야당일 때 무조건 특검을 주장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검찰 수사, 경찰 수사 이런 거 제대로 해라. 라고 해서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많은 기행들 이것도 당신들의 정부에서 이거를 털어내야 이것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본인들 스스로가 정권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검찰이 대놓고 국민들 대놓고 이거 다 무마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검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었고 결국 이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 이제 수사 들어갔는데 처음부터 특검을 얘기하는 건 전략 전술적으로도 너무나 맞지 않고 국민 동의를 받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짧게 반론 드리자면 짧게요. 네, 민중기 특검에서 이 사건을 덮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검이 추진했어도 사건을 덮었기 때문에 이건 권력형 게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통일교라는 집단이 우리나라 헌법 20조에 있는 정경유착을 분리해야 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는 걸 지금 어겨가면서 사실상 위헌적인 요소를 한 행동인 겁니다. 통일교가 여야 할 것 없이 로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 로비에 대해서 명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무조건 특검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동학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시죠? 경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혹은 진짜 덮으려고 윤석열 정권 때처럼 그렇게 무마시켜주고 아예 있는데도 없는 걸로 만들어주는 정황이 드러났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민주당도 그 부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수사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